내 이름은 정세월드. 도쿄 11년차 직장인. 도쿄 날씨는 오늘도 화창한 게 빨래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소중한 주말 나는 오늘 뭘 하면 좋을까 화분에 물을 주며 고민해본다. 앞집 같은 빨래거리는 딱히 없고 딱히 할 일도 없겠다. 정세월드 인생 최대 업적인 실버 버튼이나 멍하니 광내고 있다 보니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집에만 있을 순 없지. 약속은 없지만 일단 나가볼까 한다. 딱히 갈 곳이 있는 건 아니라 오늘은 뭐 할지 고민 중인데 이런 화창한 날씨엔 역시 실내보단 실외가 실외 중에서도 사람이 덜 붐비는 곳에 가고 싶은데 정세월드의 도쿄 투고 리스트 중에 마침 적당한 곳이 생각나 지금 가볼까 한다. 집에서 4-50분 거리라 일단 동네 역으로 와서 열차 타기 전에 어디 보자. 나의 도쿄 최애 음료 홋카이도 옥수수차 마시다 보니 금방 도착한 도쿄의 서울 2호선 야마노테선을 타고 청량한 하늘을 감상하기엔 광고 속 청년의 표정이 신경 쓰인다. 잠시 달려 도착한 곳은 일본 10대들의 패션 성지 하라주쿠인데 일본에서 사람 구경하기 재미난 걸로 이만한 동네가 없는 나의 베스트 산책 코스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린 번잡한 도쿄가 아닌 여유 가득 도쿄 여행을 할 거라 지하철을 갈아타고 이동할 예정이다. 정세월드 여행 가며 여행지 조사하는 게으른 사람. 그것마저 귀찮아 햇볕 아래 노곤노곤 졸며 이동한다. 사람들은 하나 둘 내리고 넓은 열차에 남은 건 오늘도 다 혼자.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한가로움 가득한 여행의 시작이다. 도착한 곳은 무코가오카 유엔이라는 하나도 안 유명한 역인데 도쿄 도심에서 20분이면 오는 곳이지만 낯선 여간 모습에서 어디 소도시 여행이라도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오늘 목적지는 이 역에서 도보 20분 거리의 일본 민가원으로 오늘같이 화창한 날씨에 가려고 아껴놨던 곳인데 도쿄 사는 나조차도 처음 오는 동네지만 근본 한국어 간판에 벌써부터 마을의 첫 인상이 좋다. 밥때도 아닌데 괜히 서성이며 메뉴 구경을 하는 제이보단 피 가득한 사람. 지하철 30분이면 환승 없이 신주쿠 출퇴근이 가능한데도 텅텅 빈 상점가와 집들을 보고 있자니 인구 감소도 더 이상 지방도시 이야기가 아니구나 싶었다. 얼마 안가 도착한 일본 민가원은 일본 전국의 오래된 집, 즉 고민가를 모아둔 곳인데 옛모습을 따라 재현해둔 민속촌 같은 곳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집을 그대로 옮겨 가져온 진품들이라니 그 정성이 대단하다 대단해. 민가원의 첫 인상은 뭐랄까 100년 전 메이지 시대 속 거리 그 자체인데 건축에만 22년 걸린 110년 넘은 이 집처럼 당시 모습 그대로의 집들을 전부 개방해두고 있는 데다 집들마다 시간별로 다양한 행사와 공연도 있다 하니 다음번엔 행사 달력을 꼼꼼하게 보고 와야 할 것 같다. 집들을 둘러보며 특이하다 생각한 건 오래된 집들이니 엄격하게 관리할 것 같지만 집안에서 자유롭게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표시처럼 200년 넘은 19세기 집에서 불 피우고 도시락 까먹어도 된다니 이쯤 되면 박물관이 살아있다가 따로 없다. 이 공간이 재밌는 건 여기가 마곡관과 함께 있다는 건데 마방, 즉 마곡관이 붙어있는 옛날 숙소라니 말 맞자에 테를 붙여 내 맘대로 마텔이라 불러본다. 마텔을 나와 다시 시작된 과거 산책.
민가원의 집들은 일본의 지역에 따라 묶여 있어 구역을 이동할 때마다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드는데 쉴 곳도 많고 사람도 없어 오늘의 여행 컨셉인 한적한 일본 여행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곳 같다. 최근 기우현 시라카하고는 삼각지붕 집을 보러 전세계 여행자가 모이는데 누가 알았겠는가? 시라카와고에서 19세기 건물을 그대로 들어 옮겨놨을 줄이야. 민가원 곳곳에는 가이드분들이 계신데 당연히 무료에 다들 굉장히 친절하셔서 일본어를 조금만 알면 2배 더 재밌게 집을 둘러볼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한가로이 200, 300년 전의 일본을 거닐어 본다. 이곳 민가원 자체도 최근 지어진 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잇는다는 이념 아래 무려 1961년 지어져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니 오래된 이야기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부러움에 살짝 배가 아파온다. 건물 곳곳엔 은퇴 후 자원봉사를 하시는 어르신분들이 계신데 하나라도 더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게 느껴져서 산책을 하는 내내 더 따뜻한 친절함이 느껴졌다. 집 밖으로 나오는 길. 갑자기 배가 고파서 보니 어느덧 13시 13분. 일하는데 뜬금없이 나타난 이건 누가 봐도 소바. 둘러봐도 소바집 같은 건 안 보이는데 설마 100년 넘은 이 건물을 소바집으로 쓰고 있을 리가 있다. 누가 봐도 소바집. 이라시아이마세. 그럼 소바나 먹고 가볼까나? 그릇당 7,000~9,000원으로 가격도 적당한데 오호, 정말 소바집 맞네. 맞아. 여행 기분 내러 사케 한 병 시켜 쪼르륵 따라. 정세님 첫 잔은 원샷이겠죠? 조금 전엔 도쿄 하라주쿠였지만 지금은 기우현 시라카와고. 오늘 아직 갈 곳도 볼 것도 많지만 나는 이미 오늘 하루가 만족스럽다. 다 마시면 취할 것 같아 남은 술은 물어본 뒤 챙겨놓고 상큼한 마음으로 다시 산책 시작. 그 뒤로도 몇몇 집을 더 둘러봤는데 마을 전체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으니 바로 이곳 200년 된 가부키 무대. 중세 유럽 동네마다 원형극장이 있었다면 중세 일본은 역시 가부키 무대랄까. 시기를 맞춰오면 실제 공연도 한다 하니 다음에 민가원에 다시 올 이유가 생겼는데 무대 뒤로 돌아가면 비밀 출입구를 통해 무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데 이곳 아래에서 사람들이 수동으로 위에 있는 무대를 빙글빙글 돌릴 수 있는 장치라니 이 사람들 공연의 진심이었구나 싶어 흥미로웠다. 민가원 구경을 마치고 나가는 길. 들어온 입구와 정반대쪽 출구로 나왔는데 숲속 산책로와 이어져 있어 분위기 급 등산 모드. 조만간 엑스포가 열리는 오사카는 1970년에도 엑스포를 개최했었는데 당시 엑스포 기념탑인 태양의 탑을 만든 일본의 현대미술가 오카모토 타로는 고향인 이곳 가와사키의 주요 작품 1800점을 기증. 일본이 자랑하는 오카모토 타로 미술관이 탄생했지만 외진 위치 때문인지 찾아오는 사람은 얼마 없는 것 같다. 태양의 탑 보겠다고 오사카까지 다녀왔던 나로서는 두근두근 설레는 입장인데 이 뒤로 동영상 불가라 담지 못했지만 1911년 만화가 집안에서 태어나 도쿄 미대를 나와 유럽으로 유학. 피카소 작품에 충격을 받고 추상예술에 심취. 이후 일본으로 돌아와 당대 최고의 현대미술 작가로 등극하고 일본 제1의 프로젝트였던
엑스포 기념탑 책임자가 되어 태양의 탑을 선보이고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기대보다 2배 더 재밌었던 전시장을 나와 기념품점을 기웃거려 보는데 한참을 구경하다가 밖으로 나가본다. 요즘 세상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데 쓸 돈이 어디 있다. 한눈에 내 마음을 사로잡은 오카모토 타로 쪼리. 안 그래도 쪼리 필요한 곳이 있었는데 다시 봐도 잘 산 것 같아 흐뭇하다. 미술관을 떠나기 전 뒷뜰에 올라와 대형작품 어머니의 탑을 마지막으로 미술관 구경은 여기에서 끝. 2025년 올해도 오사카에서 55년 만에 엑스포가 개최되는데 다시 한번 역사에 남을 건축물이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미술관과 이어지는 자작나무 숲을 지나자 꽤나 넓은 공원이 이어지는데 일본 어느 지방을 가도 공원이 많이 보이는 건 언제 봐도 부러운 것 같다. 오늘 하고 싶은 건 다 했지만 간만에 처음 오는 동네이니 산책이나 좀 더 하다 갈까 싶은데 지도 없이 걷는 모르는 동네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가게들만큼 재밌는 구경거리가 또 없지. 이 동네도 오래된 마을인지 골목골목 레트로한데 어디 영화에라도 나올 듯 세상 특이한 자판기에 눈이 끌려 한참을 만지작거리다 보니 정체는 원두 자판기. 그러고 보니 오늘 커피 한 잔 안 마신 것 같은데 지도 보니 저쪽에 유명 카페가 있어 가보려 한다. 정세월드. 남의 동네 가면 부동산 시세는 꼭 살펴보는 사람. 3층 신축 단독주택 5에서 6억 원. 도쿄 도심에 살 게 아니라면 괜찮은 선택 같기도 하다. 오늘 들린 카페는 노르웨이 본점의 카페 체인 포글렌. 시부야 아사쿠사처럼 유명 관광지 위주로 매장을 내다가 뜬금없이 평범한 주택가인 이곳에 매장을 낸 게 의외인데 우리 동네에도 점포 하나 내줬으면 좋겠다. 복잡한 카페를 피해 커피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길. 그 이유는 실내 카페보다 좋은 실외 카페가 있기 때문인데 카페 앞 작은 둔턱을 오르면 도쿄를 가로지르는 타마강 산책로가 나오기 때문이다. 철교 위를 달리는 열차들을 보며 강변 따라 걷는 여기가 치맥도 한강라면도 없지만 일본 제일의 실외 카페. 짧고도 굵었던 도쿄 어느 겨울날의 나의 산책 이야기는 여기까지.